이러한 전환 추적 스크립트들을 세팅하셔야만 유의미한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고 광고를 개선해 나아가며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지만, 스토어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 보니 스토어로 운영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데이터를 집계해주는 시스템이 네이버에 나온다면요?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임재빈 대리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도 참고용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집계해주는 코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NT-코드, 즉 파라미터 값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교육을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NT-코드를 알면 스토어 운영하시는 분들도 타 매체에 진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NT-코드에 대해서 말씀드릴 내용을 총 3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NT-코드가 있기 전 스마트 스토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간단하게 짚고, 두 번째 NT-코드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릴 예정이고, 마지막 세 번째에는 NT-코드를 어떻게 이용하고 그걸 타 매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네이버의 본질적인 단점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했을 때 장점으로 여겨지는 부분도 당연히 많겠지만 그에 맞는 단점도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그중 가장 단점이라고 여길 만한 부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째, 네이버 광고가 아니면 유입 채널 분석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위에 보이시는 이미지는 현재 스토어 센터에서 검색 채널을 확인한 결과값입니다. 네이버 사이트 검색, 검색 광고, 네이버 쇼핑 검색, 카탈로그 등 전체적으로 광고 이외의 유입 경로는 찾기가 힘들죠. 네이버 애널리틱스를 이용해도 볼 수 있는 것은 어느 키워드로 유입이 됐고 어떤 네이버 매체에서 유입이 많았는지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구 통계, 유입 키워드, 전체 유입률을 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검색 광고만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큰 메리트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타 매체를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집계되거나 보여지는 데이터가 없으니 개선점이나 문제점을 파악하기가 많이 힘들어 진행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바로 추가적인 스크립트 세팅이 불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방금 전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타 매체 집행이 어려운 이유로 집계되는 데이터나 보여지는 데이터가 없어서 운영에 어려움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 매체는 전환이나 전체적인 결과값을 보기 위해서 픽셀이라는 스크립트를 삽입해야만 하는데요. 만약 스크립트를 심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데이터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반 쇼핑몰이라면 자사를 제작해준 호스팅사에서 스크립트 설치를 하겠지만 스마트 스토어는 그런 세팅이 불가하여 전체적인 데이터 측정이 어렵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바로 매체별 스크립트인데요. 이러한 전환 추적 스크립트들을 세팅하셔야만 유의미한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고 광고를 개선해 나아가며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지만, 스토어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 보니 스토어로 운영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데이터를 집계해주는 시스템이 네이버에 나온다면요? 지금부터 NT-코드, 파라미터 값이 뭔지, 어떻게 만드는지, 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T-코드는 스마트 스토어 통계 분석을 위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정의 파라미터 값입니다. 파라미터를 사용자 정의로 넣어서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이고, 네이버 외의 광고 매체에 적용되어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GA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UTM 코드를 알고 계시거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NT-코드는 UTM 코드와 흡사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값을 활용해 내 스마트 스토어 상품의 주소 뒤에 붙여 공유하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통계가 자동으로 값을 분류해 데이터를 집계해 주는 것입니다. 파라미터는 총 4개의 분류 태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입 마케팅 채널 명칭의 소스 태그, 유입 마케팅 채널의 종류인 미디엄 태그, 유입 마케팅 채널 명칭의 하위 내용인 디테일 태그, 유입 키워드의 키워드 태그 등으로 태그를 나누어 분류를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분류하지 않고 데이터를 보시는 분이 편하게 입력을 해도 무방합니다. 생성 방법은 기존 스마트 스토어 상품 URL 뒤에 NT-코드를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코드에 맞게 분류할 내용을 파라미터명, 구분자 뒤에 작성해 주시고 연결자로 모든 태그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소스 태그와 미디엄 태그는 필수로 입력해야 하며 반드시 영문으로 입력을 해야 하지만 디테일 태그와 키워드 태그는
굳이 입력할 필요는 없고 입력을 했을 시 영문이 아닌 한글로 입력해도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엔티코드 파라미터 값이 어떤 것이고 어떠한 형태이며 생성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활용을 해봐야겠죠. 먼저 제가 했던 분류 방식과 어디서 데이터를 집계하는지, 집계 형식은 어떻게 나오고 타매체 적용은 어디서 하며 마지막에는 엔티코드 사용이 제한되는 매체까지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예시로 카카오 몬트 쪽을 엔티코드로 활성화하여 생성해 보았습니다. 소스 태그의 매체 이름인 카카오를 적었고 미디엄 태그에서는 이미지형 배너이기 때문에 DA로 분류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디테일 태그에는 배너 형태인 네이티브로, 마지막 키워드 태그에서는 배너 사이즈를 적으면서 분류를 완성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분류를 하냐고요? 배너로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배너는 컨텐츠의 반응도에 따라서 성과가 갈리는 매체입니다. 고객이 어떤 경로로 유입되고 어떤 컨텐츠를 선호하는지를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타겟인지, 어떤 유형인지, 어떤 사이즈인지를 명확하게 분류해줘야지 세부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귀찮으시더라도 세분화적으로 분류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세분화적으로 분류를 하고 봤을 때 사용자정의 채널에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제가 입력한 태그별로 분류가 되어 데이터가 집계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티브 1200 곱하기 600 사이즈의 유입이 가장 많았고 일반 배너 500 곱하기 500 사이즈와 일반 배너 640 곱하기 200 사이즈의 컨텐츠가 가장 반응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반응도가 없는 두 개의 컨텐츠는 개선해야겠다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겠지만 만약 분류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큰 틀로만 분류를 했다라고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문제점들이나 개선점들이 쉽게 보이지는 않았겠죠? 지금 이미지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엔티코드를 활용하면은 전환에 대한 결과값도 취합이 되기 때문에 SNS나 다른 타매체를 들어갔을 때도 엔티코드를 활용하여 전환값까지 추적해서 취합된 데이터를 보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미지는 제가 타매체를 이용할 때 엔티코드를 활용했던 것들인데요. 엔티코드를 만드셨다면 SNS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 영역에 엔티코드를 삽입해 주시면 되고 배너 매체나 바이럴 컨텐츠에는 유입 랜딩 주소에 삽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분류를 깔끔하게 해서 엔티코드를 만들어 놓으면 전체적으로 적용에는 어려운 것은 없으니 편하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엔티코드로 타 매체를 진행하고 한정해서 쌓인 모수를 활용하기는 어렵고 해당 치원 주소를 타고 들어오는 페이지의 데이터를 집계해주는 거라서 실제 스마트 스토어 센터의 데이터와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비슷한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고 GA처럼 참고용 데이터로 체크하시면서 운영에 도움이 되고 GA처럼 모수 활용은 할 수 없어도 반응도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선점이나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고 이를 이용해 타매체의 운영을 시도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엔티코드가 적용되지 않는 매체들을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네이버 플랫폼 안에서의 매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검색 광고에는 로고 분석이라는 솔루션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파라미터 값을 별도로 쓰지 않아도 전반적인 데이터를 보여주기도 하고 스토어 센터나 네이버 애널리틱스, 비즈 어드바이저에서 충분한 데이터가 집계가 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GFA라고 불리는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역시 따로 전환 추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엔티코드가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엔티코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환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교육 주제인 엔티코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셨겠지만 아마 생소하게 느끼셨을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께 오늘 교육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준비를 해봤고 엔티코드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놓치고 계신 부분들을 잡고자 준비했습니다. 혹여나 이해하기 어렵거나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위 제 번호나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고 디테일하게 답변 드리고 있으니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교육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